시장에 대한 통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뉴욕 증시가 최근 좀 다시 발목을 잡히는 이슈, 이 홍콩 인권법 통과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약보합 정도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번에 제가 이제 23,334인가요? 그 자리 정도가 돌파가 확실히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겠다.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 11월 장을 마감하면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 금요일 날 일단 조금 뺐죠. 그래서 28,000 초로 다시 밀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홍콩 인권법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권법이 중국한테는 굉장히 그 뼈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무협상을 다시 진도를 나가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재료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사실은 0.4%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미국도 일단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거겠죠. 일단 12월 달은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11월 달에 월봉이 완전히 뚫고 갈 줄 알았는데 뚫고 가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 그 윗꼬리가 아주 조그맣게 월봉이 나 있어요. 근데 이제 후행 스팬상으로는 돌파가 충분히 나왔어야 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후행 스팬은 분명히 돌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후행 스팬 추세선을 돌파했다고 돌파했구나라고 하질 않습니다. 항상 후행 스팬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장선 값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후행 스팬의 연장선을 쭉 그었을 때 이게 돌파가 되더라도 이 연장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지 못하면 그것은 거의 100%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돌파를 끝내놓고 12월을 맞이했으면 의미가 굉장히 컸겠죠. 그러면 미국이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즐기자 하는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돌파가 안 되고 끝났어요. 특히 마지막 날은 윗꼬리가 살짝 생겼죠. 그것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되는 시점에서 홍콩 인권법이 시장을 약간 흔들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홍콩 인권법이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12월에 주 재료는 홍콩 인권법을 바탕으로 한 무역 협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거냐. 이거에 대한 거라는 것을 사실 마지막 날 가르쳐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돌파가 되면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아주 큰 랠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접근해 보겠지만 돌파가 못 되고 이 양봉을 음봉으로 메워주는 캔들이 나와버리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끝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 스팬 공부만 대충 하신 분들은 뭐 됐다 싶어갖고 막 들어갈 수 있지만 후행 스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연장선 값이 돌파가 되지 못하는 부분을 본다면 역시 간막 모드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대 차트의 모습을 미국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라인에서 더 돌파하지 못했고 거기까지 갖다 붙인 차트가 나온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홍콩 인권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 11월 마지막 날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12월 한 달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를 봐야 되겠죠. 항상 보면 장이 좋았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12월이. 근데 이제 좋았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좋을 만한 재료가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본다면 현재로서는 좋은 재료는 없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근데 중국이 가장 뼈아팠던 부분을 미국이 건드렸기 때문에 협상을 추구했던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가능하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금통위가 있었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금통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2, 3년 전에 방송을 하면서 금리 제로까지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로금리 가지 않고 오히려 버텼어요.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그 글로벌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자, 그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제 금통위가 금리를 내려요. 물론 이번 금리 동결이 됐지만 소수 의견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12월 내년도에는 추가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죠. 정상적이라면 사실은 금리를 지금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좀 지났어요. 근데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내리는 것도 낫겠죠. 문제는 그 이주열 하는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재정 정책을 펴야 되는데 재정 정책도 지금 여러 번 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카드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부분은 그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를 툭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완급 조절하는 금리 인하를 하면 되거든요. 시장에 자꾸 기대치를 불어넣어가면서 훈기를 넘어주면서 하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를 캅하거나 하락을 때 안 하고 있다 한두 달 있다 하거나 금리 인상을 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해버려 이런 식의 그 금리 조절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같은 그 미국에 있는 금리에 대한 뿅망치 같은 뿅망치인데 하나는 기능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협상이 안 된다도 립서비스로 될 것 같아서 올리고 금리 인하 안 했는데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 열어서 올리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는 되는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라는 표현도 있지만 쇼맨십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하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추세라면 해야겠죠. 근데 원래 금리 인하 좀 빠르게 했어야 될 거는 2, 3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 김준수 총재 있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게 시장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좀 제한시키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현재 경제적 환경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추가적 금리 인하의 소수견이 있는 것은 거의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그 외국인들 매도가 4년 만에 최장기가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3조 5천억 달러 정도 매도를 했어요. 5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4년 전에 22거래일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까지 18거래일 현재 제가 보니까 330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18거래인데 지난번에 매도할 때 시장에서는 MSCI 리밸런싱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별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도가 되면서 환율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61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주에 아마 여기서 양봉 나올 때 아마 그 말씀 제가 드렸죠. 이거는 뭐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믿지 마라. 근데 쭉 내려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어디에 있냐면 61선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평선만 보시면 입장은 무조건 뭐 여기서는 두 번 정도 디디면은 한번 반등. 그런데 일목으로는요 굉장히 위험한 공간에 접어들었다라고 가리켜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서 눌려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눌렸어야 되는데 눌리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100%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61선이 의미가 굉장히 약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61선을 지지하고 올라왔으면 100% 믿어야 되죠. 쭉 빨아당기는 거. 근데 안 가고 다시 61선 왔기 때문에 이 61선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정도는 해석하시면 시장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로 어쨌든 지수의 반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이죠.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18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어쨌든 이어가고 있고요.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만이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각계 전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오늘입니다. 남은 오늘장도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